3700년 전에 건축된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 팔레스 오브 노소스 크리. 미노스와 미케네, 서구 문명의 첫 번째 건축적 실험과 그 기원. 크레타의 심장, 크노소스 궁전의 재조명. 세계의 문명의 서막은 크레타 섬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크노소스 궁전은 단순한 고대 유적지를 넘어 신화와 역사, 그리고 현대 고고학의 해석이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1.1. 미궁의 발견과 아서 에번스의 유산. 오랫동안 크노소스는 그리스 신화 속 미노스, 왕과 미노타우로스의 미궁 라베린트 전설로만 존재했습니다. 1900년 영국의 고고학자 Sir Arthur Evens은 이 신화의 무대를 현실로 발굴했습니다. 그는 이 문명을 미노아메노온 문명이라 명명하고 방대한 규모의 발굴 립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번스의 공헌은 지대하지만 그의 유산은 복합적입니다. 그는 20세기 초의 기술적 한계와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유적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의 광범위한 사용은 크노소스의 상징격이 무른 기둥과 닫힌 구조를 시각적으로 복원했지만 동시에 원본 유적의 상당 부분을 영구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현대 고고학계는 에번스의 이런 복원 방식을 무거운 손길 헤비 핸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크노소스를 평화로운 해상 왕국이라는 자신의 내러티브에 맞춰 복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된 증거의 방어 시설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즉, 오늘날 우려보는 크노소스는 순수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아니라 에번스가 해석한 미노아라는 20세기 초의 필터를 거친 결론부입니다. 1.2. 21세기 기술로 본 크노소스. 최신 정보는 새로운 발굴만큼이야 과거의 해석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론에서 나옵니다. 에번스의 콘크리트 복원은 그가 만든 서사를 물리적으로 고정시켜 후대 연구자들의 시야를 제약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기술은 이런 물리적 장벽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침투 레이더 GPR과 정밀한 3D 레이저 스캐닝 같은 비침습적 조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연구자들은 에번스가 덧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거하고 그 아래에 남아있는 원래의 초석과 구조를 재구성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궁전의 실제 사용 방식과 건축 연대기에 대한 근본적인 재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에번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에번스에도 불구하고 크노소스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1.3. 궁전의 건축학적 혁신. 크노소스는 단일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복합단지입니다. 약 1300여 개의 방이 미로처럼 얽혀 있으며 한때 5층 높이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 궁전은 놀라운 건축공학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중앙광장 센트럴 코어 크노소스 건축의 심장은 건물이 아니라 약 50m, 25m 크기의 거대한 중앙광장입니다. 모든 주요 시설 활연실, 저장고, 작업장, 주거 공간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해치고 증축되었습니다. 이곳은 종교의식, 공공집회, 그리고 아마도 황수, 뛰어넘기 프레스코에 묘사된 것과 같은 위험한 의뢰가 이것을 역동적인 공공의 장이었습니다. 빛과 공기의 공학이 이토록 거대하고 밀집된 닫힌 구조물 내부의 채광과 환기 문제는 라이트, 웰라이트 하우스라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긴 건물 중앙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빈 공간 일종의 실내 안뜰으로 하층부 가장 깊숙한 방까지 빛과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긴 현대 건축의 아트리움 개념을 수천 년 앞선 선거진 환경공학입니다. 미노아식 기둥 크노소스의 기둥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형태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기둥과 달리 주춧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둥의 직경이 넓어진 형태입니다. 주로 삼나무로 만들었으며 강렬한 붉은색으로 칠해지고 상단에는 검은색의 쿠션 형태 주도가 얹혔습니다. 긴 구조적 안정성과 함께 미노아 특유의 미학적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경이로운 위생 설비 크노소스는 유럽 최초의 선진적인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테라코타 점도로 정교하게 구워 만든 파이프를 통해 궁전 전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호수를 배출하는 복잡한 배관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왕비의 방 인근에서는 물을 흘려보낸 방식의 수세식 화장실로 추정되는 시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긴 로마 시대 이전까지 서양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수준의 공중보건 및 공학적 성취입니다. 1.4. 공간의 기능 행정, 종교, 경제. 크노소스는 단순한 왕의 주거지 아니라 크레타 섬 전체를 통치하는 행정, 종교, 경제의 중추였습니다. 왕좌의 방, 스러운 룸 에번스가 명명한 이곳은 그리핀 글핀 프레스코, 벽화와 독특한 형태의 석고 왕좌가 특징입니다. 에번스는 이곳을 미노스 왕의 아련실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유력한 해석은 이곳의 기능이 정치적이기보다는 종교적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방에 부속된 정화 시설 러스트로 베이슨과 신성한 존재 여신의 수호자이 그리핀 벽화는 이곳이 남성왕이 아닌 저사제 하이 프리스테스가 신성한 의식을 주관하던 장소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긴 미노아 사회에서 종교의 중심 역할과 여성의 높은 지위를 암시합니다. 궁전 경제 크노소스의 거대한 저장고 마게진스 구역은 이 문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곳엔 사람 키만 한 거대한 저장 항아리인 피토스페터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크레타 전역에서 징수한 올리브 오일, 와인, 곡물을 저장, 관리, 재분배하는 중앙은행이자 국가재정본부였습니다. 1.5. 미노아 도시 계획. 크노소스는 고립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조사는 궁전 주변으로 잘 닦인 도로, 지옥들의 빌라,
일반 거주지로 구성된 광범위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궁전은 이 고도로 조직화된 도시 네트워크의 정점이자 중심 허브였으며 긴 민호화 사회가 이미 복잡한 도시 문명 단계에 진입했음을 증명합니다. 하이하이. 뒤에 피어난 문명 민호화 예술과 유물의 증언. 크오소스의 건축물이 뼈대라면 그 안을 채운 예술품과 요르는 민호화인의 삶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살입니다. 지점 1. 프레스코 삶의 역동성. 민호화 예술의 백미는 벽화 프레스코입니다. 이들은 덜마를 섞고 위에 안료를 칠하는 부온 프레스코 부온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하여 세상의 벽과 일체화되어 수천 년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황소 뛰어넘기. 프레스코 토레더 프레스코는 민호화 예술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집트 예술의 정적이고 평면도진 표현과 달리 민호화의 인물들은 극도로 역동적이며 유려한 곡선으로 표현됩니다. 황소의 등 위로 공중제비를 넘는 남녀 피부색으로 군의 모습은 위험한 종교의식이가 스포츠였을 타우로카탑시스 터로카셉세를 묘사합니다. 기은 자연황소에 대한 경외심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활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2.2. 도기 무역의 증거. 민호화 도기는 당대 지중해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카마레스 도기 카멜스 웨어의 정교한 기하학적 무늬에서부터 후기 신궁전기 1450BC의 해양 양식 머린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그 미적 감각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특히 해양 양식 도기는 문어, 돌고래, 해조와 큰 바다 생물들이 도기의 둥근 표면을 자유롭게 감싸고 도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최고급 도기들은 크레타뿐만 아니라 이집트, 레반트 해안, 키프로스, 그리고 그리스 본토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긴 민호화의 광범위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뒷받침한 가장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물입니다. 2.3. 종교와 권력 뱀 여신상. 크오소스의 궁전 성소에서 발견된 뱀 여신상세. 가렛은 민호화 종교관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이집트와 근동에서 유래한 기술인 파이앙스페인스, 유약 도기로 만들어진 이 작은 조각상은 가슴을 드러낸 화려한 복식의 여성이 양손에 뱀을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고대 세계에서 대지, 타산,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를 당당하게 제어하는 여성의 모습은 민호화 종교가 후대 그리스의 제우스나 아폴로나 그 남성, 신중심의 판테온과는 달리 강력한 모계적 메트랄레니어 성격을 지녔거나 최소한 여성 신격 혹은 여사제의 권위가 매우 높았음을 시사합니다. 2.4. 미해동 문자 행정의 수수께끼. 민호화인들은 유럽 최초의 문자 체계를 발전시킵니다. 성문자의 일레니얼 A 민호화인들이 사용한 고유 문자로 주어 점토판에 새겨져 궁전의 재고 목록을 기록하는 행정용에게 장부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은 궁전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으나 불행히도 이 문자는 아직 완벽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호화인들의 언어와 그들의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부분을 추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파이스토스 원반 페이스토스 디스 크레타 남부. 파이스토스 궁전에서 발견된 이 원반은 고고학계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본반 양면에 나선형으로 새겨진 상형 문자들은 하나하나 조각된 도장으로 찍어낸 스탬프 형태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타이포그래피 또는 활자의 원시적 사례로 불립니다. 그 용도 종교적 찬가, 부적, 달력과 기원 크레타. 외부에서 왔을 가능성은 여전히 격렬한 학술적 논쟁의 대상입니다. 2.5. 국제적 위상 테렐다바의 프레스코.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은 민호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델타의 고대 익소스 수였던 아바리스 베레스, 현텔, 엘다바 이것에서 크노소스의 것과 양식적으로 거의 동일한 민호화, 프레스코 황소 뛰어넘기 포함과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긴 단순한 도자기 교역을 훨씬 뛰어넘는 양 문명 간의 최고 2급 교류를 의미합니다. 긴 민호화의 왕실 예술가들이 파라오의 궁정을 장식하기 위해 직접 파견되었거나 혼 민호화의 공주가 이집트 왕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장인들을 데려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크레타가 변방의 섬이 아니라 당대 초강대국인 이집트와 왕실급 외교 관계를 맺고 문화를 수출하던 국제 외교 무대의 핵심 플레이어 키플레이였음을 증명합니다. 민호화의 탈라소크라시의 상 제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조차 탐냈던 강력한 보트 파워에 의해 뒷받침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아이아이. 본토의 포요, 미케네 문명과 거석의 성체. 크레타에서 민호화 문명이 절정을 구가하던 시기, 그리스 본토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청동기 시대 문명, 즉 미케네 말시네인 문명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문명은 밀접하게 교류했지만 그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3.1. 요새화된 권력 사이클로피언 석조. 미케네 문명의 첫 이상은 김과 방어입니다. 민호화의 궁전들이 성벽 없이 개방되어 있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비케네, 티린스와 같은 본토의 중심 기질은 천혜의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거대한 성벽으로 요새화되었습니다. 성벽은 사이클로피언 석조색 빈 메이선으로 불립니다. 긴 다듬지 않은 거대한 바위들을 거의 틈없이 쌓아올릴 축성술로 후대의 그리스인들은 전설 속의 외눈박이 거인 사이클롭스 세클롭스만이 이 돌들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성벽의 존재 자체가 미케네 사회가 상시적인 전쟁, 위협 속에서 위계적인 권력 구도를 확립했음을 보여줍니다. 3.2. 미케네의 상징, 사자문. 미케네 성체의 정문인 사자문 렌게일은 유럽 최초의 대형 기념비적 조각으로 평가받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수직 석재 기둥 위에 하나의 거대한 수평, 부재상인방, 렌터를 올린 가구식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세인방 위에 하중을 덜어주기 위한 삼각형의 공간을 리빙 트라이앵글에는 유명한 구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 마리의 사자옥은 암사자가 발을 잇고 서서 중앙의 기둥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기기둥은 놀랍게도 미케네식이 아닌 미노아식 기둥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케네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군사적 인사자과 크레타로부터 차용한 선진, 무화 및 종교적 권위 미노아 기둥을 결합하여 왕권의 정당성을 과시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3.3. 궁전의 심장, 메가론. 크노소스의 중심이 개방된 중앙 광장이었다면 미케네 궁전의 핵심은 메가론 메가론이라는 폐쇄적인 아련실이었습니다. 메가론은 엄격한 축성 엑스역과 대칭을 이룬 직사각형의 공간입니다. 그 구조는 명확히 3부분으로 나뉩니다. 길 입구의 기둥 현관 포치, 2 전실 베스티뷰, 그리고 3. 4개의 기둥에 둘러싸인 거대한 중앙화로 헐타 있고 그 옆에 왕좌가 놓인 본실 메인 하얼입니다. 이 공간은 크노소스의 광장처럼 유연하고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와낙스원 엑사 불린 강력한 전사왕이 신하들을 접견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3.4. 죽음과 부 원형 분묘와 톨로스. 미케네인들은 죽음을 통해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원형 분묘 A Grave Circle A. 하일리 슐리만 헤인리치 스클리맨이 발견한 이 무덤부는 원래 성벽 밖에 있었으나 부대의 성벽을 확장하면서까지 성체 안으로 끌어들여 신성실이었습니다. 지수직갱도 무덤 셰프 그레이브에서는 막대한 양의 황금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은 이 초기 통치자들이 전쟁과 약탈 혹은 무역을 통해 상상 초월의 부를 축적했음을 보여줍니다. 무덤을 성벽 안으로 편입한 행위는 당대의 통치자들이 이 위대한 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의 왕조적 정통성을 강화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톨로스 무덤 타워스톰 수기 미케네 시대에는 더욱 거대하고 공학적인 무덤이 등장합니다. 하트레우스의 보고 트레셔리 of 에이트레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벌집 무덤 비헤브 톰이라고 불리는 이 톨로스는 언덕의 경사면을 파고 들어가도를 층층이 안쪽으로 쌓아 올리는 코벨, 하치커얼빌드 아치돔, 기법으로 거대한 원형의 내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돔은 1000년 이상 지난 후 로마의 판테온이 지어지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구조물이었습니다. 김 왕의 사후 세계를 위한 궁전이자 미케네 공학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3.5 해독된 문자 선형 문자 B. 미케네인들은 미노아의 선형 문자 A를 차용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새로운 문자의 서형 문자 B를 B를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마이클 벤트리스 맥체어 벤트레스에 의해 그적으로 해독된 이 문자는 놀랍게도 초기 형태의 그리스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미케네인들은 최초의 그리스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지선형 문자 B점 토판들은 미케네 본토필로스, 테베 등뿐만 아니라 미케네인들이 점령했던 후기 크노소스 궁전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사시나 문학이 아닌 철저히 행정적인 재고 목록입니다. 전차 50대, 청동창 200자루, 여성 노예 30명, 양 1000마리 등. 이 해독된 문서는 미케네 사회가 고도로 관료화되어 있으며 전쟁과 징발에 초점이 맞춰진 군사적 궁전 경제였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긴 우리가 미케네를 잃을 수 있고 미노아는 볼 수만 있다는 흥미로운 비대칭을 남깁니다. 이로 인해 호전적인 미케네와 평화로운 미노아라는 이분법이 강화되었을 수 있으나 성벽의 유무라는 압도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이 이분법이 대체로 사실임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IV. 세계 건축사의 초석 미노스와 미케네의 건축학적 유산. 크노소스와 미케네의 건축은 단순히 청동기 시대의 유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양 고전 건축, 나아가 현대 건축에까지 이어지는 근본적인 건축 어휘와 원형을 제공했습니다. 4.1. 유럽 기둥 양식의 원형. 미노아와 미케네의 기둥은 이집트와 근동의 석조 기둥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유럽 건축사에서 목조 기둥과 석조 주출을 결합하여 구조와 미학의 중심 요소로 확립한 사실상의 첫 사례입니다. 틈으로 갈수록 넓어진 미노아 기둥의 독특한 형태는 사라졌지만 기둥 칼럼 자체가 건축의 핵심 조형 요소가 되는 전통은 후대 그리스의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의 직간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4.2. 보기둥 구조의 완성. 미케네의 사자문이 보여주듯이 에게 문명은 수직의 기둥 버스 위에 수평의 부젤리터, 상인방을 얹어 공간을 구성하는 가구식 구조버스 스탠덴터를 석조 건축의 기본 어휘로 확립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은 고전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거쳐 르네상스, 그리고 현대 건축의 철골 구조에 이르기까지 서양 건축의 가장 근본적인 DNA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3. 그리스 신전의 탄생 메가론. 미오스와 미케네 문명이 후대에 남긴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건축적 유산은 바로 메가론 메갈론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청동기 시대 문명이 붕괴하면서 미케네의 궁전들은 불타고 복잡한 왕정 사회는 사라졌습니다. 기후 수백 년간의 그리스 암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적 형태 포함은 구전 신화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암흑 시대가 끝나고 기원전 8세기경 폴리스 펄레스가 재등장했을 때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신선을 모실 영구적인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과거 신과 같은 왕관 엑시 거주했던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공간의 형태, 즉 미케네의 메가론 평면을 채택했습니다.
왕의 집은 신의 집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메가론의 입구 현관 포춘 신전의 프로나우스 프로네오스 전시가 되었고 왕의 아련실 메인 하얼은 신상 센상이 안치되는 나오스네오스 또는 켈라살라 본시가 되었습니다. 서양고전 건축의 핵심인 그리스 신전은 이처럼 미케네 전사 왕의 아련실에 그 직접적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긴 건축 형식이 정치 체제의 소멸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며 전승근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4. 공학 기술의 선구자. 에게의 문명은 공학 기술의 선구자였습니다. 아트레우스의 보고가 보여준 코벨돔 기술은 수천 년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학적 성취였습니다. 또한 크노소스의 상하수도 시스템과 라이트웰은 로마 시대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쾌적한 도시 생활이란 개념을 선도한 혁신적인 도시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4.5. 두 가지 도시 모델. 마지막으로 이 두 문명은 유럽 도시사의 두 가지 근본적인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1. 크노소스 궁전도시. 수맥이 없고 경제 종교적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상업도시. 2. 미케네 아크로폴리스. 방어적 성체가 핵심며 엘리트가 하층민과 분리되어 거주하는 위계적 요새 도시. 이 두 가지 모델 개방형 해안 상업도시 비즈. 방어형 언덕 요새 도시인 이와 아테네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의 결혼을 거쳐 중세와 근대에 이르까지 유럽 도시사의 두 축으로 계속해서 변주되며 등장합니다. V. 지중해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조기 문명 발행의 동료. 5.1. 전제의 수정 고립이 아닌 연결. 질의 전제인 작은 섬이라는 인식은 이 문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를 유발합니다. 크레타의 발흥은 고립 때문이 아니라 극단적인 연결성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크레타는 고대 세계의 고속도로 교차로라는 완벽한 지리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에게의 키크라레스 제도를 거쳐 유럽 본토와 남쪽으로는 불과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아프리카 이집트와 동쪽으로는 아나톨리아 현, 터키 미 레반트 시리아, 레바논 해안과 연결되는 해상 무역로의 완벽한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즉, 크레타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5.2. 탈라소크라시와 미노아 평화. 미노아인들은 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강력한 해상력, 즉 탈라소크라시 탈라소크라시 해상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이 해상력은 두 가지 강력한 긍정적 피드백 루프 퍼세티브 피드백 루프를 생성했습니다. 1. 경제적 독점 동지 중의 무역망을 장악하여 이집트의 금, 키프로스의 고리, 아나톨리아의 흑요석 등을 중개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2. 방어적 우위 강력한 함대가 곧 움직이는 성벽이었습니다. 해골력이 바다에서 외부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본토의 미케네와 달리 크레타의 궁전들은 막대한 비용이 든 거석 성벽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5.3. 미노아 평화가 낳은 자원의 재분배. 미노아 문명이 앞서갈 수 있었던 경제학적 기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케는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비생산적인 방어 활동 거석 성벽 건설에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부부에서 막대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자원 누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미노아는 탈라소크라시 덕분에 확보한 전략적 평화 상태, 즉 팍스 미모이카펙스 미노케를 이뤘습니다. 그는 성벽을 짓는 데 낭비할 자원을 고스란히 생산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크노소스의 거대한 궁전, 정교한 예술 프레스코, 경이로운 공학상하수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무역 인프라입니다. 미노아에 앞서가는 문화는 그들이 태생적으로 더 우수해서가 아니라 자원을 방어가 아닌 문화와 경제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던 전략적 안정기를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5.4. 궁전 경제 잉여의 관리 시스템. 문화의 발전은 잉여 생산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크레타는 올리브, 포도, 곡물 등 이른바 지중해 삼총사미드 테레니안 트라이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기후와 토양을 가졌습니다. 궁전 경제 팔레스 이코노미는 이 잉여 생산물을 중앙궁전에서 효율적으로 수집 증세, 저장 피토스, 항아리, 그리고 재분배 관료, 장인, 군인에게 급여 지급한 고도 발달한 재분배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문자에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회계 장부였습니다. 기강력한 중앙관리 시스템이 있었기에 대규모 공공건축, 전문예술가 후원, 그리고 해상 함대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5.5. 기술의 수용과 혁신. 미노아는 고립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세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융합한 혁신적 수용자였습니다. 야금술은 아나톨리아와 키프로스에서, 프레스코 기법과 파이앙스 유약 도기 기술은 이집트와 근동에서 수용했습니다. 미노아의 진정한 독창성은 이 선진 기술들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특한 미학자 연주의 역동성, 유려한 곡선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미노아 스타일로 재창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5.6. 종합, 기적이 아닌 시스템의 승리. 결론적으로 미노아 문명은 기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임계점을 넘어 상호작용한 복합 시스템의 필연적 성공이었습니다. 1. 초기 도권 해상 교차로는 완벽한 지리적 위치. 2. 전략적 수단 해상력 탈라소크라시. 3. 안정적 환경 함대가 보장하는 미노아 평화 성벽 불필요. 4. 자원 풍부한 농업 잉여. 5. 운영 시스템 잉여를 관리하는 궁전 경제. 6. 혁신 동력 외부의 선진 기술 SS24, SS25를 적극 수용하고 재창조. 세계의 다른 지역이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요소가 크레타라는 용광로 안에서처럼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낼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VI 결론 청동기 시대의 빛과 그 소멸. 6.1 두 개의 유산, 하나의 뿌리. 민화 문명은 유럽 최초의 고도로 발달한 궁전 문명으로서 경제, 예술, 그리고 해양적 개방성을 기반으로 번성했습니다. 반면 미케네 문명은 본토 최초의 그리스 문명으로서 전쟁, 위계, 그리고 견고한 방어를 기반으로 미노아의 유산을 계승하고 호전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크오소스가 상인의 궁전이었다면 미케네는 전사의 요새였습니다. 6.2. 시스템의 붕괴. 그러나 이 고도로 발달하고 중앙 집권화된 4개의 궁전 시스템은 외부 충격에 치명적으로 취약한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길차 충격치. 600BC 인근 산토리 이테라 섬의 파멸적인 화산 폭발은 거대한 쓰나미와 화산재를 몰고와 미노아의 함대와 해안 정착지, 농경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긴 미노아의 해상 패권이 흔들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차 충격치. 1450BC 이 틈을 타 혹은 다른 이유로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인들이 크노소스를 장악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에서 미케네의 문자선흥 문자비가 발견된 것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미노아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최종 붕괴지. 1200BC 청동기 시대의 붕괴가 동지 중에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해양민족수의 피포스의 침입, 극심한 가뭄과 기후 변화, 교역망 붕괴, 내부 반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이 충격파 속에서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니케네의 궁전 시스템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니케네의 성체는 물탔고 복잡한 궁전 경제와 함께 문자선흥 문자비, 프레스코 예술, 거대 건축 기술이 모두 소실된 암흑시대가 도래했습니다. 6.3 꺼지지 않은 불씨.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축의 기억 메가론, 영웅들의 신화 미노스, 아가멤논, 미궁, 그리고 언어 선형 문자 비가 사용했던 초기 그리스어는 암흑시대를 거치며 구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년 후, 이 불씨들은 고전기 그리스의 민주적인 폴리스폴리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우리가 서양 문명이라고 부른 철학, 민주주의, 예술의 원형이 탄생한 것입니다. 크오소스와 미케네는 바로 그 장엄한 역사의 첫 번째 건축적, 사회적 실험실이었습니다.